네, 이달 들어 서울에서 하루 평균 2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재전환이 서울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이런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고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성주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이어 방문 판매업체와 유통물류센터, 그리고 300명 이상 수용하는 대형 학원과 뷔페식당 등을 고위험 시설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 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들입니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위험 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 주로 해당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이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후 조치인 셈인데 구로구 콜센터와 이태원 클럽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추가 지정된 유통물류센터 역시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후 다른 물류센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 이른바 고위험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에 집단 감염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충남, 전북 등 비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위험 시설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수욕장 예약제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휴양지가 고위험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많은 만큼 호텔이 많은 서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선제적인 그런 사각지대를 미리 선정을 하고 발굴을 해서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휴양지나 호텔, 그런 놀이시설 이런 거에 대한 방역 대책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6월 들어 하루 평균 20명씩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 코로나19가 다시 시민들의 생활과 가까워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과 함께 고위험 시설 발굴이라는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